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갭 상승을 시작해 주면서 나쁘지 않게 좀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9시에 장 시작 동시에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하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옴으로써 조금 올라가 아래 꼴이 나오는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왜 장 마지막에 그래도 이런 상승이 나왔을까요? 어제 방송에서 이 PC 발표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좀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놔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방송 잘 따라와 주신 주주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주분들 손실 안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체크해볼 게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40만 50만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피 또한 6%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급락 현상이 나올까요? 주주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바로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PCI 물가지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시장 예상치였던 4.1%와 동일하게 4.1%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예상치에 부합을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예상에 맞았다는 것보다 그 예상치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결국 물가가 아직도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결과로 미증시를 보시면 다우랑 나스닥 그리고 S&P 500 다들 갭상승 출발을 해준 모습이지만 나스닥과 S&P는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해준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반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기에 실적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되었던 거고 실제로 마이크론은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만 16%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AMD도 거의 3%가량 올렸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대형 기술주는 오히려 밀렸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크론 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 시장 전체는 그 힘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만 보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야 할 게 오늘 프리마켓 상황도 보시면 마이크론은 4.4%, AMD 2.7%, 인텔은 3%가량, 이 엔비디아까지 전부 패장 후에 프리마켓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19일 이후부터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큰 이벤트들이 많았어가지고 외인들의 약해졌던 투자 심리로 인해서 많은 물량을 내놓았던 건데 호재도 많았지만요. 그 던진 물량을 우리 개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지지를 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2시 가량부터 상승을 시작해준 게 또 이 외인들과 기관은 700만, 260만, 금융투자까지 강한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또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려했던 일들이 터지는 건데 외인 창구 보시면 JP 모간이랑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모두 다 매도 물량을 강하게 내놓은 모습이 보여요. 장마감 이후 기준으로 760만 주 계산하면 2조 6천억 가량의 매도세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실시간 거래로만 봐도 장마감 끝까지 매도 물량을 내놓은 모습이 보이고요. 프로그램도 좀 보시면 장 내내 우하향 추세인 걸 볼 수가 있죠. 장 막판에 반등이 나와줬지만 반등이 나왔다고 좋아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거는 프로그램도 순매도 금액이 무려 2조 1천억 이 2조 1천억 가량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왜 외국인은 계속 파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PC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6월 말 글로벌 리밸런싱입니다. 이 JP 모건에서도 분기 말 리밸런싱으로 1650억인 하나로 약 230조 원, 이 230조 원의 글로벌 자금 이동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죠. 펀드들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일부 팔아서 이 비중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같이 팔리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앞으로 7월 국민연금 60조 원 리밸런싱 매도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지만 이제 유예가 끝나면서 다시 원래 기준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비중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 60조 원을 한꺼번에 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대규모 매도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면 굳이 먼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외인들도 같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 외인들은 이 주말 사이에 무슨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현금 확보를 해놓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휴장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이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시간으로 이 외인들 수급만 따라다니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외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와 타이밍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한 대응이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악재만 보고 삼성전자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7월 초 2분기 잠적 실적 발표 기대감이 살아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이미 실적도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게 맞아요. 그런데 주식은 선반영 됐다고 끝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장의 관심이 한 종목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한 번 더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주분들도 기억하시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도 이미 다 선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강한 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체가 움직였잖아요. 삼성전자도 저는 비슷하게 봐요. 지금은 리밸런싱 때문에 눌리는 구간일 수는 있어도 이 수급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실적 기대감이 엄청나게 다시 이 외인들 수급이 붙으면서 한 번은 위로 시세를 만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반등이 나왔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보다 더 앞날에 있는 이 리밸런싱의 눌림목을 만들어줄 수 있기에 그 지지라인을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장중에 못 보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다 손절해야 되나요? 있는 걸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장 이 월요일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큰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표들이나 앞으로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 고점 저점 신규지 추가 매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에 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고 특히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일부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에서 이제 5% 반등이 나오면 아,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포보다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는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이벤트들을 잘 파악을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지라인, 고점, 저점, 구간 잘 파악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당장 다음 주에 있는 리밸런스 국민연금 이슈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에 거기에 대한 대응과 그 이후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하락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이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 맞아요, 혼자 해도 됩니다. 방송 계속 보신 구독자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2022년에 2월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이 시기에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당시 코스피도 크게 무너지면서 저 역시 정말 큰 돈을 잃어봤어요. 이때는 투자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죠. 근데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마다 잠도 안 오고요. 결국 버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이후에 깨달은 게 좀 있는데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생각을 좀 해보고 공부해보기로 했죠. 많은 분들이 이 지수만 보고 계셨을 텐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왜 곡물 가격이 오른지를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죠? 당시 세계적인 곡물과 비료, 이 곡물 비료 수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공급이 막히면서 곡물과 비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료의 주 원료가 곡물이기에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때 사료가 진짜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죠. 2월에 전쟁 터지고 이제 3월, 4월 두 달만 해도 300% 이상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뒤에야 계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근데 힘들었냐고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오래 종목이어도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등락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물론 이 테마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하냐 이거입니다.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 힘들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부터 미국 시장이랑 글로벌 이슈, 외국인 수급까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거고, 개인들은 지금같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시장은 혼자서 이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뉴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수급 하나에도 방향이 바뀌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주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따라가 줄 수 있는 이 동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로 선생님이 되어주고 잘 됐을 땐 서로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이 동료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앞으로의 타이밍을 주주분들께 실시간 이 대응법을 잘 분석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 해가지고 이번 주말 내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